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4일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이제 국방론평 꼭지를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FA-50을 48대 수출하기로 됐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쪽에 전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레이더를 장착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성능 개량형을 도입한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능 개량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정권 교체하고 맞물리면서 또 F-35 도입 자체가 기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를 FA-50의 성능 개량형에서 F-35로 대체한다 또는 일부 대체한다 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FA-50의 성능 개량이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아마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카이와 공군, 방사청, 이런 뭐 국방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예. F-35 도입하는 비용은 중형 항모, 경항모, 소위 말하는 그걸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산을 아끼게 되는 한 4조 원 물량을 거기 넣겠다. 자, 그런 기사도 나왔고, 다시 지금 또 뭐 KF-21 네이비형을 한다 하면서 중형 항모 이야기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다 몇 달 사이에 아주 뭐 복잡하게 바뀐 일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유력 인사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과의 또 관계가 지금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종전선언이 이제 유럽의 전쟁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서 미국하고 다시 경색이 되고 또 미국은 그게 경색이 되더라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11월 8일 중간선거도 좀 코앞으로 다가왔고, 예. 그 와중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FA-50의 수출권은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이고 최대 수출이잖아요. 금액도 자그마치 4조 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FA-50을 추가 개량해야 된다 하는 방향이 힘이 실리게 된 거예요. 자, 일단 그게 하나 중심이 꽉 잡힌 거죠. 결정이 된 거죠. 굳은자가 된 거죠. 그럼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된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암남을,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는 바로 전력화시킬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한 거고, FA-50에는 지금 사이드 와인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면서 그 A사 레이더하고 또 거기 있는 항공 전자체계하고 암남 미사일, 그들은 나토의 소속이니까 암남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암남 미사일하고 통합이 되느냐? 통합만 된다면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 최신형인 한국 거, LIG 거를 사겠다. 예. 그런데 폴란드 입장을 봤으면 아직 100%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쪽에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뭔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쪽 기사를 보면. 자, 가볼게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디펜스 24라고 폴란드 현지 뉴스예요. 여기 보면은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고 하니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 48대 돈 이제 30억 달러니까 4조 원 이상이죠. 우리 돈으로 현재. 예. 4조 원 정도면 뭐랑 비슷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형 경항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F-35 추가 도입한다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도입하는 비용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용 제가 약간 의역한 겁니다. FA-50의 눈과 귀, 레이더 어디 제품을 장착하나? 이런 기사예요.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현재 사는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계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폴란드와의 9월 16일 날 구체적 계약이 이제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예. 48대 30억 달러 말씀드렸고 이게 두 파트로 나눠서 도입을 해요. 지금. 이게 폴란드가 급해요 지금. 예. 급해서 빨리 전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전력을 빠른 시일 내에 육해공 그들의
바쁜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 이것도 품질 이상으로 지금 중요한 사안이에요. 폴란드 입장에서.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가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했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먼저 꺼야 되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지금 전력을 빨리 구축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우선순위 높아요. 우선순위가. 자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걸 12대를 23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급하게 도입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개량을 해서 개량형을 38대를 도입하겠다. 언제부터? 25년부터에서 28년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5년에서 28년 사이에 개량형이 이제 나오면 앞서 도입했던 12대도 개량형으로 개량한다. 이게 아마 계약의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한테.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폴란드 장비 사는 거 보시죠. 우리가 가진 기본 장비의 최신 사양으로 더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럽 전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카이도 국내에서 지금 FA50 사업 대니 많이 했던 부분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년까지는 개량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해왔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개량 사업의 일정보다는 훨씬 빨라요.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자,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먼저 그쪽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 뒤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그쪽 원본이고, 여기 보면은 2차분 성능 업그레이드, 아까 1, 2차 한다고 그랬잖아요. 2차로 가져가는 36대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져가는데, 거의 F16 성능에 가깝다. 이렇게 기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F16도 장기간 애용되는, 비행기고 계속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해요. 어느 시절에 F16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급이다. 그들이 쓰고 있는 F16의 급에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이 바뀌는 개선 내용이 뭐냐? 이런 어디서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공중 급유하는 기능이 들어간다. 그래서 작전 반경이 확대된다. 이게 지금 FA50의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죠. 왜냐, 처음에는 훈련기로 디자인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공격기로 바뀔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개발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이 소형 전투기에다가 훈련기로 나온 거라 작전 반경 부분이 크죠. 특히 무장을 더 많이 장착하게 되면은 더더욱 그렇죠.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다. 왜냐, 이게 있으면은 암람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중거리 미사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존의 FA50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죠. 이스라엘제. 그걸 A사 레이더로 바꾼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2차 개량 성능의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 여러 업체들이, 그거는 추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폴란드 당국자 이야기를 해서 어떤 레이더냐 그래. 오늘 이 폴란드 기사의 주제가 어떤 레이더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A사 레이더냐인데, 여기서 제가 제목에서 언급했지만 폴란드 공군 당국자 이야기는 실무자겠죠. 관련된 사람. LIG 넥슨이 개발한 A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마 우리 LIG 넥슨이 A사 레이더 이렇게 개발했나? 이거 아마 금시초문인 분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 우리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그것과 다른 레이더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형상이 다르니까 앞부분에. 그래서 KF-21에 신규 개발된 그 용으로 개발된 A사 레이더는 한화에서 개발한 거 여러분 다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LIG에서도 개발한 다른 모델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는 현재 두 가지 기본 모델이 있다. 비행기의 기종에 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폴란드 군의 마음이 읽혀요. 왜냐? 레이더가 바뀌면은 전자전 장비가 또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전자전 장비는 A사 레이더 자체가 전자전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전에서 상대방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려면 강한 빔을 발사해야 돼요. 정해진 주파수로. 그걸 A사 레이더가 해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이더는 기존의 A사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가 하던 일을 다 하면서 전자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전 장비의 부피가 작아지게 돼요. 단가도 싸지고. 둘이 통합되니까 두 줄 중에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무기 체계 특징이 그 소위 말해서 오픈 아키텍처가 아니라서 다른 제품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끼어들면 기술적으로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전자장비가 무장 체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레이더가 들어오는 인풋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LIG는 레이더만 못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항공 전자장비의 대부분을 LIG에서 했거든요. 그거는 KF-2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들이 줄줄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부 다 외국제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항공 전자장비도 비행기 전체 기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LIG 넥스원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예요. 물론 우리 방사청 입장에서 큰 문제죠. 예. 여기서 반드시 LIG가 레이더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향후 말레이시아도 있고 FA50을 1000대까지 팔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거기가 삐걱거리면 힘든 거죠. 그래서 준비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 FA50도 중거리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우리가 참 KF-21을 개발할 때 처음에 미국이 암람과 그들의 미사일들을 연동을 안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제 미사일로 미티어나 IRIS-T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미국이 뒤늦게 다시 연동을 해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당연히 우리 방사청에서는 KF-21용뿐만이 아니라 FA50 것도 인정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만 그거는 밖에 상업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도 아니고, 우리 최근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문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안한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 쪽에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2% 정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기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놓치면은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수출용 따로 해야 되고 내수용 따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절대 우리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폴란드의 입장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즉 우리가 살 때 시간 딱 맞춰서 암람을 바로 딱 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년부터 2차분이 들어올 때 딱 A사 레이더 그리고 암람이 딱 연동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 핵심적인 공대지 무장도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공대지 무장을 지금 A사 레이더는 해상 목표도 추적하고 육상 목표까지 추적하는 걸로 지금 디자인이 다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무장에도 국산 무장을 못 실을 가능성이 커요. 그 장비 전체가 다 바뀌게 되면 항공전자 장비와 더불어서 껍데기밖에 못 파는 거죠.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 무장을 향후 못 팔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LIG의 넥스1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암람과 연동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폴란드가 원하는 나토군의 무기들 다 연동이 되고, 향후 우리 국산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들 역시 나토군의 무기들과 연동이 되겠죠. 그거는 우리 레이더니까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그럼 우리 무기를 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산화되면. 그러면 비행기 팔고 무기 팔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고, 그게 미국이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LIG 넥스1의 A사 레이더에 암람이 연동되는지 여부는. 자, 그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핵심 사안이 뭔지는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개량 내용은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 그래서 크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공중 급유 기능 말씀드렸고, 지상 및 중거리 공대공 능력. 우리가 지금 신규로 우리도 공대공 무장도 개발하고 있고, 공대지 무장도 한국형 타우러스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실리려면 이 레이더가 우리 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계약이 있었던 계약식 때 찍은 사진인 것 같고, 폴란드 현지에서. 자, 여기서
지금 새로 들어온 방사청장, 오른쪽에 두 번째 사람은 새로 들어온 지금 카이 사장이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F-35를 도입해야 된다고 정권 바뀌는 무렵에 이제 밟고 올라섰던 사안이 뭐냐면은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를 F-35를 일부 넣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FA-50에 대한 어떤 분량이 좀 적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불식되겠다. FA-50의 성능 개량이라는 부분이 혹시 우리가 필요 없게 될까? 혹시 훈련기니까 다른 기체로 그냥 대체될까? 더 비싼 기체로, 고급 기체로. 예. 우리는 성능 개량의 기회를 잃지 않을까? 이게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안인데 이런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권이 바뀌는 그 기간에. 그렇지만 요번에 대형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FA-50 성능 개량은 순항하게 됐다. 순항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빨라지게 됐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게 됐다. 예. 이거는 상당히 FA-50 성능 개량에 기대하고 있던 분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 로라고 봤을 때. 예. KF-21이 하이, 그리고 FA-50의 성능 개량이 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패키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 로 두 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환영하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칭찬할 건 없어요. 폴란드를 칭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한 이번 폴란드 계약은 FA-50의 성능 개량이 제대로 됐을 때 시장성이 상당함을 정권이 어디 출신인지 상관없이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FA-50의 성능 개량의 목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사브가 지금 왜냐하면 엔진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요. 우리 FA-50이랑 비슷한 비행기예요. 규모라는 면에, 급이라는 면에서 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개량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델을 삼은 것 같아요. 예, 그리펜을. 사브의 그리펜이죠. A사 레이더 바꾸고 항전 장비 개량하고 처음에 복좌기였던 걸 단자기로 전환하면서 기름을 더 많이 넣게 된 거죠. 이거 우리는 지금 공중 급유뿐만이 아니라 FA-50 자체 기체 내에서도 더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확대된 기름 탱크 다는 거 날개 밑에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더하기 공중 급유예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시장성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 방비를 해야 될 국토의 면적과 해역이 우리보다 훨씬 넓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연료를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FA-50에다가. 자, 사브 같은 경우는 엔진 업그레이드도 했죠. 연료 탑재량은 당연히 늘었고 우리도 엔진 업그레이드는 가시권에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 과거에 뭐 그런 내용 잠깐 언급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전투기용 엔진들을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FA-50용 엔진룸하고 쉽게 말해서 KF-21용 엔진룸이 같아요. 예. 출력은 차이가 나죠. FA-50은 한 개, 그리고 또 KF-21은 두 개죠, 엔진이. 그래서 쓸만한 놈 하나 나오면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것이 국산이든 수입이든. 그래서 저 이제 KF-21을 할 때 지금 일단 되게 안정적이고 검증된, 그렇지만 출력은 살짝 최신의 급은 아닌 엔진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업그레이드의 여지가 있어요.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엔진을 선택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건 성공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출력이 더 부족해지면, 왜냐하면 기체의 무게가 무거워질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KF-21 개발하면서도 어쨌거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은 해외에 더 출력이 강한 같은 엔진룸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FA-50을 개량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 아마 체계적으로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공군전력 발전 세미나 노후 전투기 교체 방안, 당연히 FA-50이 어떻게 성능 개량할지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왔겠죠. 여기에. 예, 여기서 언급된 업체에서
즉 카이와 LIG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카이가 제안한 성능 개량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글자가 너무 작은데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자전 그리고 공중 급유 그리고 무장 추가 그리고 A사 아까 폴란드에서 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무장 추가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대공 부분은 중거리예요. BVR.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폴란드가 원하는 암람이나 우리가 유럽에서 수입한 미티어, 우리 국산형도 미티어 방식으로 가려고 하죠. 덕티드 램젯 방식으로. 그리고 공대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거죠. 이 국산 중공지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레이더 교체가 있고 국산 A사 레이더라고 딱 명기돼 있습니다. 예. 뭐 공중 급유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추진 일정을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추진 그 성능 개량 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은 뭐냐 27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7년부터 그래서 31년까지 기본적인 걸 다 하고 그 다음 FA50 공격용이죠. 공격용 성능 개량은 32년부터 한다. 그게 블락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게 32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이건 뭐 넉넉하게 계획표를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여러분한테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아까 폴란드가 성능 개량분을 받는 거, 즉 A사 레이더도 들어있고 암람도 연동되고 공중 급유도 가능한 거, 그 공격용이잖아요. FA50이니까. 우리는 32년부터 성능 개량한다고 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25년부터 그 비행기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뭐 블락1 심지어 블락1보다도 더 빨리 시작돼야 돼요. 블락1은 27년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2년부터 원래 26년까지는 뭐냐면은 이게 사업화 준비 작업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단축해서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네. 자, 그러니까 F-35가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F-35 추가 도입권, 노후 전투기 교체 이런 데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FA-50 성능 개량이 많이 위축되나? 이런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전화 이복도 이런 전화 이복이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앞당겨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왜냐 폴란드에 구매가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매를 통해서 이 시장성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제부터는 이 정부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예.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공중 급유 장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중 급유 장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공중 급유기에서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붐 방식도 고려하고 있고 프로브 방식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건에 맞는 걸 장착해 줄 준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공대지 임무 부분이 있고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부분이 있고 무장 추가를 보면은 공대공 임무 확대 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중거리 능력. 우리 레이더니까 우리가 중거리 공대공 한국형 미티어 개발하면 장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암람은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 인테그레이션 통합하는 거는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게 또 폴란드에서 좀 핵심적인 거잖아요. 레이더를 샀는데 예? 그리고 그 뭐랄까 항공 전자 장비를 다 뭐 무장 컴퓨터 등등을 다 샀는데 그게 자기들이 쓰고 싶은 암람과 연동이 안 된다?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F-21 무장 언급할 때 미국이 암람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연동을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FA50건을 준비를 했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사실은 한 95% 이상은 결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폴란드도 선호한다. 당연히 선호하죠. 그렇게 되면 시간 절약되죠.
왜냐하면 다른 걸 바꾸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느끼실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파는 우리 방산업체가 기분이 언짢아요. 수익이 축소되니까. 물건 값은 올라가고. 자, 레이더 교체 언급돼 있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했느냐. LIG 넥스1 자료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전자전장비하고 레이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LIG의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여기 항공 전자장비도 LIG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패키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LIG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게. 예. 첫 출발을 잘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기술과 국산화 부품 활용으로 향후 생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뭐 K2전자 같은 경우도 엔진 때문에 너 이 나라 못 팔아 그런 것들. 당연히 항공 무기는 더 예민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 엔진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한 사항 안 받으려고. 예. 자,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산 무기, 국산 체제로 다 바꿔야 된다. 왜? KF21 개발하면서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FA50용으로 다른 버전을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같은 회사가 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소형 경량화 장비 개발로 탑재 대상 전투기 개조 소요 최소화. 예. 비행기를 개조할 필요 없이 몸체에 맞게 싹. 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맞춤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고 빠르게 그것도. 예. 그리고 벌써 이제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이제 FA50 개량형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뭐 비행기를 몇 대 산다 이런 거는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찾아보면은 18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자,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거기도 쉽게 말해서 FA50의 개량형을 원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전자전 장비하고 레이더를 한국으로 장착하는 게 관심이 있다. 개량형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 폴란드에 파는 거하고 말레이시아에 팔게 된다면 파는 거하고 향후 또 뭐 UAE에 팔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요래 물꼬를 잘 튀면 시장이 확 열릴 거예요. 그 다른 사양으로 넣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레이더가. 그러면 전자전 장비, 아까 말씀드린 항공전자, 무장 제어 컴퓨터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외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성능도 우리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LIG는 이게 중요한 식은땀이 나는 문제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LIG가 과연 그럼 A사 레이더가 있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올렸던 데이터죠. 군사 관련 논문에 이런 게 봐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던 건데 그때 LIG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정 시간 지난 후에는 확신하게 됐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과 맞물려 있네요. 항공기 탑재 레이더용 X대역 로우 프로파일이라면 납작하다는 거잖아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및 제작이 시제품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군사 기술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논문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밖에 공개해도 된다 할 때 연구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21년 2월 달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네요. 한국 전파학회지 21년 2월이라고 돼 있네요. 예. 이 내용이 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 전에 저는 이때만 해도 LIG 넥슨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한지는 몰랐던 때예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이제 한화급 모양이다. 한화에서 뭐 다른 걸 만드는 모양이지? 다른 버전으로 FA50용인가? 왜냐면 그거 A사 레이더로 바꾼다는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레이더가 들어가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노즈콘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앞부분에 단면이 동그랗잖아요. 거기 꽃갈콘처럼 돼 있는 부분이 그게 두꺼우면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큰 레이더가 들어가고 큰 레이더가 들어가면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근데 FA50하고 KF21은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가 했는데 뒤에 저자들 리스트를 보니까 저자들이 지금 5명인데 그중에 3명은 국방과학연구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머지 둘이 LIG 넥슨이에요. 이 두 양반들은. 그래서 LIG 넥슨에서 만드는 거구나. 한화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갈랐구나. 뒤에 ADD 관계자를 만났으니까 확인하는 내용인데, 우리 처음에 A사 레이더 개발할 때 이 두 업체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ADD가 협력을 하면서. 그래서 두 업체가 기술을 나눠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KF-21은 한화, FA-50 소형은 LIG. 그래서 그 LIG에서 개발했다는 로우 프로파일 납작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기존의 왼쪽 같은 것을 오른쪽 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납작하게 만드는 이점이 뭡니까? 그 노즈 콘, 비행기 앞부분의 코 부분에 더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테나의 표면적을. 그러면 안테나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시제품 제작한 거예요. 이게 FA-50의 개량형에 들어갈 그 레이더예요. 10중 8군 그렇습니다. 뭐 그림 설명도 나와 있죠. 안테나 깊이에 따른 안테나 개구면, 열린 면 앞에 크기 비교. 더 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새끼 안테나 소자를 많이 넣을 수 있고, 소자가 많이 들어가면 레이더가 더 강력해진다. 이거죠. 크기 제한이 제거했대. 직경 70cm, 깊이 25cm. 즉 이게 FA-50의 앞에 노즈콘의 규격이 아닌가 라고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물은 뭐냐?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사 소자, 이게 안테나들이에요. 수많은 안테나들의 모임이잖아요. A사라는 것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24개가 들어가요. FA-50용이.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KF-21용이 시제품에는 1088개였어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게 그렇게 큰 이득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KF-21용 시제로 나온 A사 레이더가 계속 더 강력해지고 있다. 시간이 그 사이 여러 해 있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연구개발 과제의 그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체끼리 미국과는 달리 정부가 호환이 돼요. ADD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둘이 절대 섞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발해서 납작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고, 그게 효율성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아마 KF-20에서 적용이 돼서 더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자가 또 훨씬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러면 그 지금 LIG가 FA-50에 이걸 이제 8개 넣고 싶은 것이고, 또 넣을 가능성이 많아진 것인데, 그럼 우리 LIG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냐? 뭐 전자전 장비는 잘 만든다 이런 소문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예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FA-50 지금 성능 개량이 필요하죠. 어떤 성능 개량이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쭉 많이 드렸고, 그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몇 년 안에 해결해야 내는 지금 현안으로 바로 바뀐 상황이고, 우리 F-15를 성능 개량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보잉이 해야 되는데 값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게 제가 마지막 파악할 때까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리라고 봐요. 그 다음 F-16은 로키드 마틴 쪽이죠. 이거 성능 개량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A사 레이더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FA-50의 성능 개량 방향하고 같아요. 하는데 이 오른쪽에 LIG Nex1이 제안을 하는 거에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능 개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로키드 마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새로운 전자전 체계하고 새로 들어가야 될 A사 레이더하고 서로 궁합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더하고 전자전 체계는 로키드 마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노스로 그루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노스로 그루만째 지금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을 잘 맞추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IG가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엄청나게 도발적인 제안이에요. 제가 저기 작은 부분을 글자를 크게 옮긴 겁니다. 주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 사와 협력하여 전자전 분야는 국산 장비로 성능 개량 추진,
왜? 지금 그들이 가진 장비를 갖고는 버벅대고 있으니까.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통합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미 A사 레이더 하면은 전자전 장비하고 서로 상보적이다. 둘이 따로 놀 게 아니다. 같이 노는 장비를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KF-21에 그렇게 쓸 거니까. FA-50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노스럽 그루만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버벅대고 있는데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그래서 로키드 마틴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LIG를 거기 발을 담그게 해라. LIG 장비와 함께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정도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폴란드도 시간, 돈, 성능 모든 면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한 5%, 95%는 됐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있는 어떤 미국과의 어떤 까칠한 상황이 초래돼서 암남의 통합 여부가 혹시나 만에 하나 잘 안 될까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폴란드 수출형 FA-50 개량 덕분에 국내 FA-50 개량이 힘을 받게 됐다. 그리고 우리 공군에서 FA-50이 자리를 잡게 됐다. 일단 그거는 굳은 자가 됐다. 확실하게 이번 폴란드 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도가 더 훨씬 그렇게 되는 과정이 훨씬 빨라지게 됐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 노후 전투기 대체를 가지고 해외에 이 기종이 있는데 저 기종이 있는데 이런 물타기 전략이 안 먹히게 됐다. LIG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